그럼 다음 네 번째 논문으로 안전한 가상자산을 활용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팀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가상자산 활용을 위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보안법 전공 이채율입니다. 혹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에 투자해 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어, 네, 저도 이 가상자산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다른 유명한 코인들의 소액이지만 투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대박이다 싶을 정도로 수익률 100%를 찍은 적도 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는 모두 마이너스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실제로 코인을 투자해 보니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규제와 이 실제가 너무 괴리감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정부는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다고 하는데 또 코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에서 저처럼 실제로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연구해 보았습니다. 법 규제와 현실의 괴리를 최소화해서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구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 선행 연구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개념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관한 논문이 쭉 있는데요. 수많은 논문을 모두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몇 가지 필요한 논문들을 간추려 분석해서 해당 연구에 참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가상자산의 개념 및 현황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2009년 등장할 당시 블록체인 내에서 이용자 사이의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화폐의 역할보다는 투자 상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IFRS는 국제 회계 기준으로 여기서는 이를 어떠한 금융 상품에도 해당되지 않는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FATF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로서 가상자산을 디지털화되어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고 교환의 매개물, 계좌의 단위, 가치의 저장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FATF의 이러한 가상자산 공고안을 바탕으로 작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동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최근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화폐로서의 핵심 기능이 결여되고 현실에서 주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를 자산의 한 종류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간 암호화폐, 암호통화, 가상화폐 등으로 혼용되어 온 용어 또한 가상자산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은 크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발표하며 함께 공개된 최초의 가상자산입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코인을 모두 통칭하는 용어로서 ICO라는 가상자산 공개 과정을 통해 발행됩니다. 최근 핫한 도지코인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진행한 설문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의 20, 30대 남녀 중 최근 3년 이내에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경험이 있는 이용자 300명을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문항은 이와 같이 복수 선택, 단위 선택 문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20문항의 설문이 진행되었는데요. 가상자산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이용 시 고려하는 사항, 가상자산 사업자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뢰 문제, 작년에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의 역할과 관련한 설문 사항에서 이용자들은 이를 파생금융 상품, 지급결제수단, 증권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상자산을 이용하겠다는 이용자들은 78.3%로 가상자산이 예적금보다 수익성이 좋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또는 주식 외에 새로운 상품에 투자하기 위하여라는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용자들은 21.7%로 높은 가격 변동성과 투기 성향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킹 등의 보안 문제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설문 분석 결과 실제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을 기존의 예적금 또는 주식 등의 상품보다 훨씬 수익성이 뛰어난 금융투자 상품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정금융정보법은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의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에 대한 고민 없이 이를 통틀어 하나의 가상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규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서 가상자산 사업자란 빗선, 업비트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거래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 및 거래량, 보안 수준, 이용의 편리성, 인지도 및 평판, 수수료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거래소를 신뢰하지 않은 이용자가 56.7%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거래소의 시세 조작 및 부정 거래를 가장 높은 답변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세 조작 및 부정 거래, 거래소의 보안 체계와 관련한 의무를 거래소에 부과하는 경우 거래소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관한 이용자의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린 후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정의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가상자산 용어가 적절하다는 이용자는 그 이유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할 수 있음을 가장 많이 답변하였습니다. 반대로 가상자산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이용자는 그 이유로 실제 이용자가 사용하는 용어와 동떨어진다는 점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관하여서는 74.7%의 이용자가 적절하다고 답변하였으며 25.3%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였는데 부적절한 이유로는 이용자 보호 규제 공백이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포함되지 않아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제의 구체적인 예시를 마련하여 이를 보완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산업 발전법의 제정을 그 방안으로 구상해보고 예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선 가상자산을 통틀어 하나의 개념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은 크게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거래형 토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증권형 토큰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증권과 성격이 아주 유사합니다. 토큰 발행자의 부채 또는 지분과 같은 자산을 의미하며 기존의 주식, 채권, 파생 상품과 유사하여 증권으로 취급되고 증권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자금 세탁 방지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틸리티 토큰이란 쉽게 설명해 블록체인 내에서 이용권 개념으로 사용되는 토큰입니다. 그러나 만약 투자 기능이 있을 경우 증권으로 취급되게 되며 이 역시 자금 세탁 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거래형 토큰은 현재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의미합니다. 즉 비트코인의 초기 설계 목적대로 상품 재화의 취득을 위해 사용되는 지급 수단입니다. 이 또한 투자 기능이 있는 경우에만 증권에 해당하게 되며 단지 결제 수단인 경우에는 해외 송금에도 용이하게 사용되므로 자금 세탁 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가상자산의 유형별 분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규정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 규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는 거래용 토큰으로 설계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도 모두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유통할 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바탕으로 이러한 금지 행위와 고지 의무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지금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파트에서 자기자본금 요건과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거래소의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마련한다면 투자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라서 다른 분들도 다 흥미롭게 들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문조사 응답자가 300명 하셨어요. 네네. 제가 발표할 때 그걸 30명이라고 잘못 말해가지고. 네. 네네. 설문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무작위로 선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스크리닝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한 번이라도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네네네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설문 항목 중에 사실은 제가 만약 이 연구를 했다면 이제 그 설문 답변자의 금융 지식에 대한 체크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안이 좀 없어서, 왜냐하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빨간 게 오르는 건지 파란 게 오르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두고 뭐 인식이 어떠냐 해봐야 크게 도움 안 돼요. 물론 이제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안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좀 나왔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네. 혹시 뭐 대답?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표본이 너무 네. 좀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다음 연구에서는 그렇게 설문조사 진행할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